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동물들을 기계나 제품처럼 다루고 동물은 짧은 삶 동안 고문을 견디면서 살다가 역시나 경제적인 이유로 가장 끔찍한 형태의 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든 돼지든 도축 공정의 첫 단계는 기절인데 너무 의식이 없으면 피가 빨리 흘러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고기 저장 수명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절을 조금 덜 시켜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채로 그 몸이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는 해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동물들의 이런 끔찍한 죽음보다 끔찍한 삶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돼지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몸에 꽉 맞는 툴 속에서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살고, 돼지, 소, 닭들은 사람에 의해 유전자가 건드려져서 빠르게 몸만 자라서 어릴 때 전부 도축을 당하는데, 그 닭의 경우는 생후 39일 만에 도축을 당하는데, 공장식 축사는 그 누구의 건강도 아닌 오로지 돈만을 위한 시스템이고 그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처럼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회귀하는 것이 나아갈 길이라고 느낍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해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똑같아. 어떤 생각이냐니까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 날 위험이 제일 높은 지역에 살면서도 이렇게 태평하게 지금 무감각하게 사는데, 전쟁 나가 죽는 거는 그보다 10배, 100배 더 위험한데도 이렇게 태평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이게 귀에 들어가겠어?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돼지 신종 인플루엔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기고,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류독감 바이러스, 조류 바이러스가 생기고, 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광우병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곧 있으면 엄청난 위험이 도래하겠지. 그거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류에 홍수가 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하루에 상류에 폭우가 쏟아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하루에 홍수가 일어나듯이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좀 질문해 봐요. 그러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나부터, 자기부터 고기를 안 먹든지. 그래서 나는 안 먹잖아요. 안 먹든지, 적어도 뭐 먹든지 적게 먹든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고기를 안 먹어서 건강을 해쳐요, 많이 먹어서 해쳐요? 그러니까요. 적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동물에게도 좋고,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되고, 안 먹든지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먹든지 적게 먹으면 되는데 전부 다 좀 속된 말로 하니까 고기 먹는데 환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고통을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지은 인연의 과보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개인으로는 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뭐하고 이렇게 받을 거고, 이제 지구 환경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재앙이 도래하겠죠. 그 부모가 지어놓고 부모가 잘못해가 빚지우면 자식이 갚아야 되듯이, 우리 세대가 해놓은 거 우리 세대에게 안 받으면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그 오염에 의한
과보를 받겠지 뭐. 그 구보다도 더 위험한 것도 많아요. 원자력 발전이 고리나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이 터지면 거기에 만약에 누출 사고가 생기면 어떤 통계는 남한의 절반이 오염된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최소한도 후쿠시마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게 반경 50km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반경 50km 안에 22만 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반경 20km 안에 50km 안에 5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제한된 공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평 안에는 몇 마리만 먹인다든지 돼지 우리를 한 마리당 몇 평까지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가 움직이면 살 빠진다고 꼼짝도 안 하고 놔놓고 먹이고, 닭도 움직이면 살 빠진다고 꼼짝도 안 하고 놔놓고 먹이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줘가지고 빨리 성장하도록. 우리 어릴 때는 병아리 한 마리 낳아 깨가지고 우리가 큰 닭은 아니라도 중닭쯤 되는 데까지 한 6개월 걸려야 되는데 지금 성장 호르몬 먹여가지고 뭐 통닭집 조그마한 거 요즘 삼계탕 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 29일인가 만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 성장 호르몬 같은 게 다 나중에 건강을 해치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독이에요. 그래도 뭐 쥐약이 좋다고 먹는 뭐 태양열 전지나 풍력 발전이나 이제 대체 에너지를 자꾸 개발해 나가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을 그만큼 깨우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누가 뭐 어느 사람이 결정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강이 삐딱삐딱삐딱 흐른다고 똑바로 흐른다고 돈을 22조를 집어넣어가 해서 지금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도 뭐 다 그냥 뭐 잘했다고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애들 급식하는 거는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북한 같으면 이거 김정은이 욕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 욕할 수가 없어요. 그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뽑아놓고는 그 사람 욕하고 지는 책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을 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헌법에 국민이라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다 남 탓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다? 스캔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거 안 된다고 자기가 괴로우면 그건 자기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도록 할 거냐. 첫째 자기부터 안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거 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쥐는 그렇게 살다 그래 죽겠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돼. 그것이 당신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하고 깨우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국민 행복도가 떨어졌다. 저는 그걸 보고 내라도 행복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나부터 행복해야 되고, 나는 괴로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라고 강연하면 될까? 두 번째는 여러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옛날 4, 5년 전에 카이스트대 학생이 한 명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의 이런 고뇌에 대해서 외면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괴로운 줄 알아요. 늙은 우리도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말한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나부터 안 하고, 두 번째 내가 소속된 정토회에서는 음식 쓰레기 절대로 반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만들고 다 먹고 남기지 않기. 어쩔 수 없이 남길 수밖에 없다. 먹은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그거를 집에서 지렁이를 우리는 키웁니다. 지렁이 양식으로 써서 퇴비를 만들어서 집안에 있는 화분에 밖에 가서 이 비료를 안 싸우고 거름을 안 싸우고
내부에서 한 걸로. 적어도 음식 쓰레기 하나는 절대로 반출하지 말자. 다른 쓰레기도 가능하면 쓰레기 안 나오게 하자. 그래서 물건 사러 갔을 때 포장 주면 가능하면 어쩔 수 없으면 뭐 밖에 갔을 때 몰라도 포장지 안 받습니다. 일회용 같은 거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고, 우리는 휴지도 안 쓰고 법당마다 다 뒷물, 물로 씻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거예요. 자기처럼 앉아가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터 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 내와 연관된 우리 집부터 우리 주위에 하고 페이스북에서 올려가 알리고, 이렇게 그 방법 그거 빼고는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뭐 내가 시장도 아니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양계장에 가서 견학을 시켜주고, 사람들을 데리고, 청소년을 데리고 돼지 키우는데, 소 키우는데 가서 견학을 시켜주고, 도살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입에 들어오는 거다. 근데도 뭐 여러분들은 뭐 삼겹살 구워가 입에 들어가는 거가 지지지지지 불이 툭툭 떨어지고 이러잖아. 화장해봐요. 삼겹살 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우면 막 지지지지지지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확 붙고 이러거든. 그렇게 먹는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나 지옥 가서 여러분들 지지켜야 돼요. 근데 또 자기는 또 안 그러려고 그러잖아. 나는 나중에 내 몸을 누가 지지켜도 내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옛날에 모를 때 먹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저 젊은이의 질문에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맛에 넘었죠.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마라 이런 계율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고기 먹지 마라고 계율이 없고, 맛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에 집착해야 안 해요? 집착하지. 그러니까 그냥 고기 안 먹고 안심이니 등심이니 무엇은 삼겹살이니 이래가지고 그 하루에 한 조각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로 구워가지고 밥 대신 먹잖아.